우리가 이제 계속 등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등급 몇 나와요? 솔정사 덕분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의 등급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요거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전 뭐 몇 등급이에요? 저 결정사 몇 등급이에요? 막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도 그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등급이 몇이에요? 라고 물어본 그 분의 스펙을 먼저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나이는 96년생이고요. 29살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외모, 사실 솔정사에서 말하는 그 외모가 BMI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163에 52kg. 요 정도 하면 보통 한 3점 정도가 나와요. 나이가 20대면 5점이 나오고 외모가 163에 52kg 정도면 한 3점 정도가 나와요. 3점이에요. 재산이 보니까 29살인데 부동산이 20억이에요. 내가 혼자 20억을 20대 때 되겠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불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 점수가 5점 나옵니다. 그리고 연봉이 2,400이에요. 근데 29에 연봉이 2,400이면 굉장히 연봉이 낮아요. 근데 이분이 미술학원 알바를 하고 그리고 곧 있으면 미술학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은 낮아서 연봉은 1점이고요. 그리고 집안을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재산 자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이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조금 비싼 데만 가도 막 30억 50억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집안의 자산이 많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부동산 20억짜리를 물려준 거죠. 학력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인서울이잖아요. 3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3점이냐면 홍익대 나와도 엄청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솔정사 점수에서 제작진하고 협의를 한 게 5점이 해외 명문대라든지 뭐 치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대 이런 데. 그래서 이런 전문 직군들을 배출하는 그런 그 학교들이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홍익대 대학원이 3점. 결혼 역량 점수가 있어요. 저희가 솔정사 시즌2를 하면서 결혼 역량 점수를 넣고 이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 역량 점수가 149점인데요. 1점이에요. 제가 이분의 캐릭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나이 어리죠. 외모 괜찮죠. 평균이죠. 근데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고 연봉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되면 이분의 마인드셋 자체가 어떨 가능성이 높냐면 학교 뭐 들어가면서 치열하게 살았겠지만 인생에 되게 치열하거나 목표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결혼 역량 점수가 149점이면 1점이면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멘탈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렇게 멘탈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 자체가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계속 오래 잘 살거나 하지 못한 이유가 부모님이 자산이 많더라도 자녀를 좀 독립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과보하지 않으면 멘탈이 좋아져요. 그렇게 멘탈이 좋아져야 사실 그 뭔가 갈등이나 좌절이 있을 때 직면하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고 미술학원을 오픈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멘탈 점수가 이 결혼 역량 점수가 낮고 이런 분들이 보통은 점수가 어디에서 빠졌는지 좀 봐야 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대표고 은퇴 후에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 역량 점수를 봤을 때 149점인데 나약파예요. 한국인 평균이 사실 191점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149점이면 되게 낮은 편인데 어디서 낮는가 봤더니 일단 감정 조절력이나 충동 통제력이나 원인 분석력 중에서 원인 분석력이 낮고 그리고 중요한 건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런 유리 멘탈이신 분들, 특히 결혼을 못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분들이 보통 원인 분석력이 낮은 분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낮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해서도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면 일단 남편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네가 잘못했잖아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부부간에 싸우면 서로 성격 차이를 우리는 진짜 성격이 차이가 나서 성격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격 차이하고 실제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차이가 좀 항목이 달라요. 우리가 이혼할 때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뭐 뭔가 성격 차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성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갈등이 생겼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이혼까지 잘 안 가요. 문제를 해결하고 말지. 그래서 이렇게 결혼 역량 점수가 낮으신 분들, 특히 원인 분석력이 낮으면 내가 잘못했는지 남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상황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 조절력은 되게 높은데 소통 능력은 되게 낮잖아요. 그 얘기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 능력이 되게 낮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아 확장력은 되게 높아요. 지금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배려심도 있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고, 그리고 이해력이 되게, 상대방의 이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화가 나더라도 꾹꾹 눌러 참고, 상대방하고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서로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잘못일 수도 있고, 혹은 서로 조율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율을 말을 표현을 해서 나는 우리가 퇴근하고 나면 적어도 10시까지는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네가 네 건강을 좀 챙기면서 일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학점력은 높아서 배려심도 높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높은데 상대방한테 자기 주장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꾹 눌러 참다가 한 번에 빵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이 사람의 케이스예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긍정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적인 면을 좀 더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파탄나는, 관계가 아예 파탄나 버리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상으로는요, 29에 외모 점수 괜찮고, 그리고 재산도 괜찮고, 연봉도 곧이서 미술하고 높은하면 뭐 어쨌든 연봉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부모님 집안도 괜찮고 학력도 괜찮은데, 실제로 이분은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자기주장 훈련이라든지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분은 결혼해도 2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거의 제가 예측하건대 70%에서 80% 돼요. 이런 분이.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결혼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연애를 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그 관계가 심화가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결혼 역량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회성이. 근데 또 이상형이 다정다감한 성격,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무조건 맞춰줘야지 잘 살아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 직업 능력, 전문직이나 대기업까지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문직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 사람한테 다정다감하게 다 맞춰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정다감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맞춰주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전문직이나 대기업이라는 얘기는 알파남이에요. 알파남들은요, 여자 눈치 보면서 여자한테 맞춰주고 잘 안 그렇습니다. 나의 소통 능력이나 나의 갈등 관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조건 맞춰줘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특히 알파남을 원해요. 전문직이나 대기업을 원해요. 그러면 이분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에서 결혼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를 보면 사실 굉장히 희박한 거죠. 대부분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주관이 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사회적 성취가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고 이러면 자기의 중심이 있어서 배려를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무조건적으로 맞추지는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까지 굉장히 어렵다. 깊이는 자기관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 흡연인데 이렇게 그 이상형을 자기관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모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심리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조건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결혼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얼마나 돈을 잘 차곡차곡 경제관념 있게 돈을 잘 모아놨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정도는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결혼 준비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실제하고 맞느냐, 거짓말 아니냐, 이걸 검증을 하는 게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인데요.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들을 보면 나는 이혼 안 하고 되게 잘 살고 싶은데 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저 그런 능력 있나요? 나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결혼 역량 진단을 하면 실제로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오래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을 높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결혼 등급 신청을 라이브에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니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